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간만에 유통 쪽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최근 몇 년간은 온라인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었죠. 그래서 고성장의 온라인, 저성장의 오프라인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코로나로 이렇게 오프라인이 박살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좀 보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리오프닝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에 추이를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5월까지 지표는 나온 지 한 주 정도 됐죠. 그것을 보고 이제 하반기까지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엄청 꺾였다가 다시 엄청 올라오고 최근에는 다소 이제 유지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한 9% 정도 매출 성장률은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나아 보인다는 거고요. 반대로 온라인 쪽은 최근에는 사람들이 좀 흥미가 떨어질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 급성장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뭔가 성장률이 조금씩 이렇게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22년 1분기에 성장세가 완연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2분기도 한 11% 정도에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그나마 꾸준한 쪽이 화장품하고 이 식품 쪽이죠. 여기는 그래도 10% 이상은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문제겠죠. 온라인 관련된 기업, 컬리, 오아시스 마켓, 쓱닷컴 이런 애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쉽지는 않습니다. 간 열심히 보고 있고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온라인 관련 투자처는 현재로서는 오아시스 모회사인 지어소프트 정도밖에 없죠.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장률을 보이던 그런 업체지만 1분기에 역시나 여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소 큰 폭의 성장세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선에서 한 950억 정도 레벨에 매출이 막힌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고 주가도 이에 따라서 이렇게 보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숫자가 나오기 전에는 좀 어려울 듯도 합니다. 컬리나 오아시스의 상장이 확정돼서 진행되게 되면은 약간의 반응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컬리는 현재까지는 매우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자회사 상장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진짜 단기 관점이죠. 자, 미국에 상장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 측면에서 22년 1분기 때 이제 돌려놨지 않습니까? 주요 매출인 커머스 쪽에서 돌려놨습니다만은 매출은 역시나 이게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려놓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시에 밸류를 워낙 높게 상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장 이후로의 주가 흐름은 처참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일부 사람들이 이게 바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2분기 때 확정적으로 돌아선다고 외국계 레포트 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왔었죠. 그런 거 있죠. 멤버십 가격 인상 이런 효과. 그래서 일단 나팔수가 붙었으니까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돌격 앞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프라인을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리오프닝이 됐지만 이상하게도 숫자가 썩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까지도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마트 관련해서 상장 종목은 사실 이마트가 유일하죠. 그나마 이마트가 매출 경쟁력은 4대 마트 중에서 앞서는 축에 속하긴 합니다. 월별로 공시하는 매출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씩 이렇게 전체 대비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분기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계속 기웃기웃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도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실적도 요 시기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매출은 찍히는데 여러 비용들이 같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익으로 가지를 않고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부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태세 전환해가지고 지금은 버려뒀죠. 최근 공시로 개별 매출 6월까지 나왔는데 성장 자체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이 워낙 낮으니까 개별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첩보에 따르면은 1,0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잘 나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보기엔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과거 이마트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트가 바로 이제 연결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 때는 이때는 개별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이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SSG나 다른 타 관련 회사들 비용이 들어가는 걸 텐데 이거에 따라서 연결 실적이 2분기 때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죠. 마트 매출이 다소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비용 쓰는 거에 따라서 연결도 악화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일단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네가 인플레이션 겨냥해서 약간 행사한다고 소비자 필수품 40개 정도를 평균 가격을 13% 인하하겠다.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뭐 점유율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탑라인은 올해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트 종목으로 롯데 종목을 굳이 언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때 롯데 쇼핑의 마트 부분의 매출액과 이익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150억 정도 개선이 됐는데 작년 대비 또 개선된다고 치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롯데 쇼핑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백화점이 더 크니까 마트로 롯데 쇼핑을 사는 분은 애초에 별로 없겠습니다. 자, 이마트 작년 3분기부터 매출액이 이익으로 못 이어진다 뭐 판단하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역시나 뭔가 보여주기 전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안 나면 안 쳐주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나마 월별 매출 성장치라도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자, 그 다음 백화점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점포당 매출액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 2분기는 매출 성장률이 한 15%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어느 시점부터 백화점이 해외 브랜드 보는 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매출 30%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성장세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옆을 싹 보면은 이런 애들도 이렇게 성장이 나온다. 종목은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롯데백화점부터 보면은 이렇게 작년부터 실적이 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백화점들의 매출 성장세가 좋았었으니 이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트 같은 경우 돌아섰고 롯데 시네마, 영화까지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다 가져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다 돌아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신세계 현대백화점 계속해서 작년부터 실적 개선세는 이게 찍히고 있죠. 역시나 약간의 기대 정도는 있겠죠. 신세계는 개별 매출로는 6월까지 이제 공시가 됐는데요. 2분기 한 16% 성장을 해가지고 가정은 실적이 찍힐 것 같다. 이게 연결해서 차지하는 게 한 절반 정도씩 되기 때문에 다른 자회사들도 이렇게 본절만 쳐주면은 증익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가들은 롯데 쇼핑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별 변화가 없었다. 재미가 없다.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일부 애들이 이제 하방 잡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구간이거든요. 코로나 구간 정도까지 닿으면은 바텀 피싱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찜해놓고 보자 할 수 있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사람들의 선호에서는 조금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편의점입니다. 사람들이 편의점 가서 쓰는 단가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서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은 구매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하겠죠. 점포 증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월간 뭐 6% 정도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점포당 매출액도 한 5% 정도씩은 증가를 하니까 다 합해서 한 10% 정도의 매출 성장은 기대가 된다. 뭐 양호해 보이죠.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게 음료 및 가공 그리고 담배 이렇게가 전부다. 늘어나고 있죠. 다른 데서도 조금씩 뭔가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롯데 칠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품 가격이 뭐 인상되게 되면은 편의점의 이익 개선에 약간이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CU는 BGF 리테일, GS25는 GS 리테일. 자, 둘의 매출 증감률을 보면은 GS의 편의점 부문은 뭔가 전체 대비 이렇게 떨어진다. 좀 못한다. 그러니까 BGF가 전체보다 잘 늘어나더라. 그럼 실적으로 보더라도 BGF가 요 평균보다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계속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에 있었다. GS 리테일의 편의점 부문을 보면은 이 성장세가 뭔가 더디고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감익을 하더라. 그러니까 둘의 주가가 차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잘 나오는 애는 올라갈 것이고 잘 안 나오는 애는 빠지겠죠. 현재로서는 뭐 BGF 쪽이 그린 플레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형 슈퍼마켓 SSM. 예나 지금이나 뭐 매출 성장 같은 경우에 크게 뭐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별 재미가 없다. 점포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마다 감소하고 있죠. 관련된 업체들이 요런 애들이 있긴 한데 얘네한테 득보다는 실이 큰 것 같다. 패스하자. 자, 여태까지 말한 거 정리한 겁니다. 전체에서 오프라인이 그나마 지금은 조금 더 볼만한 구간에 있다. 다만
마트 그저 그랬고, 백화점 한 15% 정도는 성장 나오고, 편의점도 나쁘지는 않다. SSM 별로였다. 산업동향 보고서로 보더라도 백화점, 편의점 쪽이 이 중에서는 눈에 들어온다. 굳이 유통 채널을 사겠다고 하면은 여기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려의 요인도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의 연장선이겠죠. 물론 이게 뜯어보면은 카테고리별로 업체별 잘하는 애는 잘하겠지만은 사람들 찜찜하게 하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 꺾여가지고 다소 우려를 표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현재 일간 2만 명 레벨대에 올라왔는데, 이제 오미크론 때 왕창 걸리고 방역 포기하고 내려온 이후에 현재로서는 뭐 제대로 측정도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BA 변이라는 걸로 다시 글로벌리하게 막 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하루에 20만 명 정도 찍힌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덤덤하죠. 걸려본 사람들도 많고 좀 많이 지치기도 했고, 그럴 때 이제 회심의 일격을 얘가 확 가하게 되면은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우자라는 거냐, 2분기 매출 감안해가지고 업체들 실적 각은 나온 거고요. 7월까지 한두 달 정도 더 동향 체크가 필요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간제비 하다가 눈치 보다가 튀어나가는 게임인데, 그 사이에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나올 거고 사람들의 태도도 변할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장이 왕창 빠지다가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 정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살 일도 없을 겁니다. 시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모니터링 해볼 만한 종목들은 앞에서 언급했었죠. 여기까지 최근에 유통채널별 근황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